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상환입니다. 오늘도 한미 FTA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시위 문화와 공권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26일이었죠. 한미 FTA 반대 집회 도중 경찰서장이 얼굴을 맞고 또 계급장이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실관계와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공권력 위기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는 경찰서장 폭행 논란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공권력의 의미와 우리의 시위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방청석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하신 방청객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785-240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 반대 집회 연일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도하 의원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시위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오늘 저는 먼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순직한 소방관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우선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소방관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찰관, 이렇게 물리력이라든가 위험에 노출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대우받을 그런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 기본 질서를 누리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을 포함해서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집단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존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폭행은 기본적으로 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성찰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노회찬 대표님. 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이 폭력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옹호될 수 없고 또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6일 밤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직까지는 경찰의 주장에 따른 폭력행위이지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또 누구에서 어떻게 저질러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공권력과의 어떤 그런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지양해야 될 바이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자면은 저는 양비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의 유린이라거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의 침해 측면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만큼 사태가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 최근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직규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이번 시위대와 경찰이 해산이나 뭐 이렇게 시도할 경우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흥분해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도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고성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경찰서장이 정복을 입고 뭐 누굴 체포하거나 뭐 진압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걸어가는데 그걸 이 시위대들이 둘러싸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데 여기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경찰을 폭행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가 이제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주장도 저는 상당히 위험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데 왜 자극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옛날에 권력의 주구다 이런 비난을 받을 그런 경찰이었다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경찰이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부가 엄연하게 민주적인 정부인데 그 경찰이고 지금 정복을 입은 경찰서장을 자극을 한다? 왜 자극이 되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면에서도. 그래서 그거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이번에 상당히 심각한 양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님. 네. 저의 평소의 소신은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재질이 나쁜 범죄 행위다. 그래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는 이번 시위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위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되었고 한미 FTA 체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농민, 어민, 축산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게 된 국민들이 분노하고 흥분해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시위는 일반적인 시위와가 다르고 우리 정부는 이 분노하는 국민에게 시위를 할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위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의 특징은 이번 사건은 시위 군중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가지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아니고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시위 군중 속으로 그렇게 흥분한 시위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이다. 저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감안해 보면 결코 이것은 일반적으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하나. 네. 김 변호사님 그러면 폴리스 라인 말씀하셨는데 그건 합법적인 집회일 때 얘기고 지금 11월 26일 밤에 이뤄진 집회가 김 변호사님은 합법적인 집회로 알고 계십니까? 불법적인 집회였습니다. 이 자체가. 표현의 자유. 아니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이거 불법적인 집회였고.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아니 기본권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왜 그러세요? 이거는 집회 아니, 제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집회였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FTA 항의 집회는 아니, 뜻을 허용돼야 하는 물어보는 게 집회입니다.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기술적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아니면 절차적인 이유를 내세워가 불법이라고 멋대로 단정하고 목적이 정당하면 국민이 정당한 의사를 괜찮은 표현할 겁니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정부가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자면 잘못하고 저 있는 한 거죠. 분 한 번씩 가도록 하지요. 예. 예. 아니, 이게 지금 집회 합법성 여부가 일단 먼저 거론이 됐는데 사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집회는 야 5당이 공동으로 정당 연설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당 연설회는 집시법에 따른 집회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거고 과거에도 정당 연설회를 바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차례 신고 없이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은 경찰에서 무단으로 그 합법적인 정당 연설회를 갖다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가로막고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서 원천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신고 없이 진행되던 어버이연합의 집회는 그대로 방치한 채 이쪽 집회만 FTA 반대하는 집회만 해산 명령을 계속 방송으로 하던 차이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 야5당이 주최하는 정당 연설회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 발생 시각 9시 약 40분 경의 그 집회 현장은 그 합법적인 자체로서 합법적인 지위였었다. 집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연설회는 정당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법을 해석할 때 정당 연설회냐 아니냐, 집회냐 이 구별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로를 점거하거나 그다음에 또 집단적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집회뿐만 아니라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땐 이게 정당 연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유권 아니, 해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광화문 광장에서 정당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장소에서 정당 연설을 하고자 하는데 못하게 한 것부터가 길거리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길거리로 누가 제가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죠. 아니요, 잠깐만 들어봐 주실래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 말씀하실 때 존중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그럼 대표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의견이 다르면 끝나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그리고 또 100번 양보해서 이걸 정당 연설회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범죄에 넣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